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13일 금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중동의 포성이 멈추지 않는 가운데 세계 경제는 유가 100달러 시대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각국은 생존을 위한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미래, 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에서는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 8개국의 핵심 이슈를 정밀 분석해 드립니다. 박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문득 1930년대 대공황 직전의 긴장감이 떠오릅니다. 당시에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지정학적 갈등이 폭발하며 세계 질서가 재편됐죠. 지금도 비슷합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 중국의 새로운 5개년 계획, 그리고 중동의 불길까지 역사는 반복되는 듯 보이지만 그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국가의 운명을 가르죠. 오늘 다룰 소식들이 바로 그 운명의 갈림길을 보여주는 지표들입니다. 미국 소식부터 살펴보죠. 트럼프 행정부가 전방위적인 관세 압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16개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무역 조사를 개시했다고요? 네, 대법원에 의해 기존 관세 제도가 제동이 걸리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플랜 B를 가동했습니다. 중국은 물론이고 유럽연합, 인도, 그리고 우리 한국까지 포함된 16개 주요 교역국을 타깃으로 삼았어요. 명분은 과잉 생산 능력과 강제 노동입니다. 이건 마치 1930년대 미국의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연상시킵니다. 당시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대폭 올렸다가 결과적으로 세계 무역을 마비시켰던 그 역사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네요.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갈등이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주택지원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시사했죠. 정확히는 입법 인질극에 가깝습니다. 상원에서는 초당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 신분증 법안인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가 통과되지 않으면 그 어떤 법안에도 서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의 무결성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죠. 경제적으로는 골드만삭스가 전쟁 여파로 경기 침체 확률을 25%까지 올렸고 인플레이션 전망도 상향했습니다. 밖으로는 전쟁과 무역 전쟁, 안으로는 정치적 교착 상태에 빠진 미국의 모습, 전형적인 강대국의 딜레마입니다. 다음은 한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을 막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지시했군요. 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민생 경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경 편성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동결, 유류세 지원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재정 지원 시 지역화폐를 활용하고 차등 지원을 하라고 명시한 겁니다. 이는 1930년대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 가졌던 직접 지원의 현대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극화 심화를 막으면서 내수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죠. 외교와 경제 분야에서도 굵직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지원법이 통과됐고 통신 장비주들이 급등했다고요?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됐는데 반도체와 조선 등 전략 분야에 무려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 속에서 투자라는 카드로 실리를 챙기려는 전략이죠. 한편 시장에서는 이루온, HFR 같은 통신 장비주들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의 6G와 인공지능 비전, 그리고 정부의 K문샤 프로젝트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전쟁통에도 미래 먹거리인 기술 주권만큼은 놓치지 않겠다는 건데 마치 오일 쇼크 속에서도 중동 건설 시장을 뚫었던 과거 한국인의 저력이 다시 보이는 듯합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흥미로운 소식이 있네요. 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 테스트가 금지된다고요? 네, 학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른바 영어 유치원 등의 입학시험이 금지됩니다. 한국 특유의 과도한 교육 열풍이 낳은 기형적인 문화를 법으로 제어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사회적 자본의 낭비를 막고 아동의 기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인데 문화적으로 보면 한국 사회가 무한 경쟁의 피로도를 임계점까지 느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향후 5년간의 청사진이 나왔죠? 네, 3월 12일 전인대 폐막과 함께 제1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요강이 승인됐습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새로운 생산력과 기술 자립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세계 최초의 생태환경 법전이 통과됐다는 점입니다. 과거 나폴레옹 법전이 근대 민법의 기초가 되었듯 중국은 환경 분야의 법전화를 통해 녹색 성장 주도권을 쥐겠다는 속내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인장 강도 8000메가파스칼에 달하는 T1200급 초고강도 탄소 섬유를 세계 최초로 공개하며 서방의 기술 봉쇄를 비웃는 모양새입니다. 중동 분쟁에 대해서도 중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쿠바, 이집트 외교부장과 잇따라 통화하며 중동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군사적 개입과 대조되는 중재자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전략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인민은행 판궁성 행장이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며 시장을 달래고 있습니다. 고품질 발전이라는 장기 목표와 경기 부양이라는 단기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중국의 고심이 깊어 보입니다. 일본은 보안 강화와 예산안 처리를 두고 안팎으로 분주합니다. 새로운 입국 심사 제도가 도입된다고요? 네, 제스타라는 전자여행인증 제도가 신설됩니다. 외국인 입국을 사전에 심사해서 테러와 불법 취업을 막겠다는 건데 수수료 상한을 기존만 엔에서 30만 엔까지 올릴 수 있게 했습니다. 2028년 시행 목표인데 섬나라 특유의 폐쇄성과 보안 의식이 결합된 조치로 보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신규 예산안 처리를 두고 야당이 예산위원장 해임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대치가 심각합니다. 3월 13일 중의원 통과가 목표인데 진통이 상당할 것 같네요. 산업계에서는 혼다의 전략 수정이 큰 화제입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이네요. 아주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혼다가 일부 전기차 모델의 출시와 개발을 중단하고 실적 예상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현실론을 선택한 거죠. 반면 기술적으로는 NEC가 사람의 심리를 예측해서 움직이는 피지컬 AI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로봇이 사람의 불안감을 높이지 않게 스스로 조절한다는데 역시 고령화와 인력 부족을 기술로 해결하려는 일본다운 접근입니다. 어제가 동일본 대지진 15주년이었죠. 추모 분위기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3월 11일 이와테, 미야기 등지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벌써 15년이 흘렀지만 일본인들에게 이 사건은 국가적 트라우마이자 새로운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인간의 부흥에는 끝이 없다는 다짐이 지금의 일본을 지탱하는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동 상황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전쟁이 13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이란이 평화 제안을 내놓았다고요? 네,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조건부 평화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쟁 배상금 지급과 미래 공격에 대한 국제적 보장을 요구했죠. 하지만 진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같은 시각 유엔 안보리는 이란의 걸프 국가 공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쟁의 여파로 브렌트유는 아시아 시장에서 배럴당 $100를 돌파했고요. 골드만삭스도 유가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했습니다. 유가가 무기가 되는 오일 쇼크의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포효하는 사자 작전을 이어가며 비상사태를 연장했습니다. 내부 결속은 강화되는 분위기라고요? 네타냐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포효하는 사자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며 공세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네타냐후 연립정부 블록의 지지율이 오히려 강화됐어요. 재미있는 건 경제 지표입니다. 전쟁 중임에도 이스라엘 재무부는 세수입이 예상보다 높을 것이라며 경제 회복력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대인 지역과 아랍인 지역 간의 대피소 격차 같은 고질적인 내부 갈등은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와 러시아 소식 간략히 전해주시죠. 인도는 반도체 제조를 위해 $110억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10개월 만에 최고치인 3.2%를 기록했음에도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는 멈추지 않겠다는 거죠.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이후 플로리다에서 미국과 실무회담을 가졌습니다. 중동과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하며 대화의 불씨를 살려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올해를 러시아 민족통합의 해로 지정하고 디지털 기술을 통한 언어 보존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러시아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려는 문화적 행보가 눈에 띕니다. 전쟁과 경제 위기라는 거대한 타고 속에서도 각국은 각자의 방식대로 미래를 설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위기라는 단어는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이죠. 유가가 오르고 관세 장벽이 높아지는 위험 속에서도 누군가는 기술 자립을 이루고
누군가는 새로운 복지 모델을 만듭니다. 결국 역사의 주인공은 혼란에 매몰되지 않고 그 너머를 보는 자들의 목입니다. 오늘의 시련이 내일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글로벌 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지혜롭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